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개묘년 합다자 여명이죠. 곤명 사주들 3개를 넣어놓고 전반적인 운세 특징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꿈 잘 꾸시나요? 꿈에 대한 거는 저도 뭐 많이 꾸고, 여러분들 잘못된 견해, 뭐 나는 꿈이 안 맞는다, 뭐 꿈을 나는 안 꾼다, 뭐 이런 분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 박사님이 임상 실험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 뭐 명리에서 임상 실험한다 그러면 뭐 한 5명 놓고 하잖아요. 그런 실험이 아니죠. 예, 이 의대에서 하는 거는 랩에서 하는 거는 적어도 100명 이상, 250명, 뭐 1000명 이제 기록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꿈이 굉장히 유의적입니다. 유의성이 있고. 아무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오늘은 2개 이상 된 사주, 명조 제가 제시한 달이 3개, 개묘 대입해서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일주 먼저 보겠습니다. 기사, 무진, 정유, 경자죠. 정유일주입니다. 정유일주인데, 이 정유일주를 지금 이렇게 천천히 보실게요. 보면은 이제 사유반합이 됐죠? 유하고 사. 그죠? 예, 사유반합이 됐습니다. 사유축 삼합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생지고요, 사가. 맞죠? 예, 이게 왕지, 제왕지, 이게 묘지죠? 그래서 사유축 삼합에서 생지 사화하고 그 다음에 왕지 유금이 만나서 반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진 삼합 중에서 또 자진 반합이 됐죠. 자진, 그죠? 자진 반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지 신금하고, 그죠? 예, 생지 신금하고 왕지 자수 이렇게 만난 합이 2개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사주 원국에 이런 식으로 합이 2개 이상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정다감하고 유난히 마음씨가 여린 그런 성격들이 많습니다. 잘 웃고 감성이 세죠. 이거는 충하고 반대작용이죠. 그래서 합이 많은 여자는 이게 남과 이렇게 싸우는 거 이런 걸 꺼리고 싫어합니다. 자연이치에서 보면은 정화일간은 진월이죠. 진월생이죠. 양력 4월초 청명이죠. 진월에 이제 토기운을 제압해야 되죠. 이제 정화니까 화기운이 화생토하잖아요. 그러면서 토의 기운에 흡수되면서 정화가 설기당하죠. 그래서 균형을, 이 토기운을 제압해서 균형,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갑목이 필요하죠. 갑이. 그래서 갑이 사주원국에서 투출, 아시죠? 투출해서 견실해야 토기운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갑목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2047년 지금 34세인데 59세 갑술 대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불리합니다. 귀격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일단. 자진수국이 됐죠? 임수를 사주원국에 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해가지고 그 기운이 견실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화에 불이 꺼지죠. 꺼질 수 있죠. 그래서 요절에 위험성이 있는데 다행히 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넘겼고요. 또 다행인 것은 사지원국에 무토, 기토가 이렇게 있죠. 이게 투가 냈죠. 또 다행인 것은 사주원국에 무기토가 있죠. 무토, 기토가 있고 투간을 했죠. 투간했다고 하는 것은 근접해가지고 같은, 이렇게 근접해서 같은 기둥 또는 바로 옆에 근접해서 천간에 노출되는 거죠. 진토지장간에 무토 있잖아요. 무토와 사와 지장간에 무토가 또 있죠. 그러니까 같은 오행인 겁니다. 목화 토금수에서 여기서는 뭐예요? 토기운이죠. 토가 근접해서 천간에 노출됐죠.
투간에서 견실한 거죠. 예, 기운이 강한 겁니다. 이 왕한 임수를 제압할 수 있는 유리한 사주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명조입니다. 제가 편의상 이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내리락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상기명주는 상관격입니다. 왜냐면은 월지죠. 예, 월지에서 진토지장간에 무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가 상관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토가 식신, 진토가 상관이죠. 진토지장간에 무토가 노출돼서 천간에 무토와 통근을 했죠. 그래서 상관격이죠. 상관격인데 이 정화일간은 어떻습니까? 식상이 왕하죠. 식상다자죠. 예, 무토, 기토, 진토 맞죠? 그래서 이 정화일간이 토식상에게 설기를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맞죠? 예,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특히 연주의 그 기토가요. 사화지장간에 무토와 투간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세력이 강한데 또 월주에 무토 월간도 진토지장간에 설명드렸죠. 진토지장간에 무토와 투간해서 이 세력이 강하죠. 그래서 일간을 정화를 설기를 많이 하죠. 많이 시키죠. 그렇게 해서 태약, 매우 신약한 불리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이제 심기허약하죠. 예, 태약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 그죠? 예, 우울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이런 게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충을 심하게 겪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2023년에 개면년에 묘유충하죠? 이 묘유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재앙이 금금목해서 재성 관성이 상충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관계, 여명이니까 부부관계에서 불화다툼이 있고 재물관리가 불안정한 그런 사주입니다. 12운성은 개면년의 일간이 병지죠. 고독, 쓸쓸함 이런 거를 쉽게 느끼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근심걱정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도전, 모험은 꺼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해이죠. 기운이 끝나고 시들고 병든 노년기죠. 그래서 외부 활동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 병지는 병안으로 병석에 누워서 안정, 평화를 찾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거 12운성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이거. 그 스승에 따라서 이런 거를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저는 다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증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맞는 사람들은 12운성 맞는 사람들은 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일주는요. 이 본명주는 개면의 내실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작 도전 이런 거는 가급적 하지 말고요. 이제까지 노력한 일에 대한 결실, 수렴하고 보수적이면서 내실 실리 이런 것을 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질병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해일주입니다. 곤명입니다. 정해일주죠. 정묘, 갑진, 정해, 경자, 사주팔자입니다. 해묘 및 삼합 중에서 해묘, 그죠? 예, 생지왕지가 되면서 해묘 반합이 됐죠. 생지, 해수가 왕지 묘목을 보면서 반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삼합 중에서 왕지 자수와 그 다음에 묘지 진토 이렇게 해서 자진 반합이 된 사주입니다. 따라서 이 정해일주는 사주원국에 합이 2개 놓였죠. 예, 2개 이상 놓여있고 사주의 그 해묘 자진 반합이 구성되어서 본인에게 좀 불리한 그런 탈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다정다감하죠. 예, 그리고
이성 간 접촉도 많고, 왜냐면 이제 이성 간 친절하고 붙임성이 좋으니까 당연히 남자에게 호감으로 작용해서 결혼 후에도, 예, 연애할 때는 상관없는데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애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이렇게 합이 많은 사주는 이성이 많은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정화일간은 내성적이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또 언변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은 더 가세하죠. 게다가 일지의 홍란성이 들어왔죠. 탑재되어 있습니다. 심성이 온화하고요. 그 다음에 외모가 아름다웠죠.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의 이성 간 접촉은 의지로 강하게 밀어내지 못하면 이성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 정묘연주죠. 이 정묘연주는 정화일간 기준에서요. 비견이죠. 예, 비견인 정화가 묘목과 통근하지 못했죠. 그래서 정화의 세력이 약하고요. 월간의 간목이 목생하죠. 그래서 생존은 하지만 간목이 진토를 극하죠. 기운을 빼앗기 때문에 극하는 작용이 강하게 작용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의 해수자수에게 일간이 수국화해가지고 극설을 심하게 당하고 있죠. 시간에 있는 이 경금은 지지자수에게 생을 또 해주죠. 맞죠? 금생수에서요. 그래서 정화일간은 사주가 지금 보시다시피 균형 조화가 치우친 신약사주입니다. 따라서 정간해수, 지장간의 간목을 용신으로 잘 써서 자수, 해수를 극설해야죠. 맞죠? 수생목하게 해서 그런 다음에 희신으로 화를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간을 생조해서 사주 균형 조화를 맞춰야 하는 사주입니다. 조후에서 보면 정화일간이 진월, 양력 4월절 청명에 강한 토기운을 설기시켜줘야죠. 왜냐하면 화기운이 화생토해가지고 흡수되면서 이 정화가 약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토기운을 설기해서 균형,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갑이 사주원국에 있어서 토를 제압해야 합니다. 왜 간목이 여기 있죠? 간목이 있는데 진토지장간에 을이 있죠? 예, 같은 오행으로 천간에 노출이 됐죠? 그래서 이 투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견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기운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 팔자가 됩니다. 또한 자진수국의 임수를 사주원국에서 대운에서 만나서 임수가 투출해야죠. 투출해서 기운이 강해지면 정화의 불이 꺼져서 요절의 위험성이 있는데 다행히 사주팔자에 임수가 없고 당연히 투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피할 수 있습니다. 79세에 36살 여명인데 79세에 임자대운이 들어옵니다. 임자대운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주원국에 무토기토가 투간하고 그죠? 투간하면 견실하죠? 예, 세력이 왕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제압하여 좋은 상격의 흐름을 갖는데 사주원국에 없죠?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불리한 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요, 2024년 개묘년에 자가묘 만났죠? 자묘도 있는데 또 운에서 개묘년에 묘를 만났죠? 그래서 자묘형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의 지형이죠? 그래서 동절기인 해자축의 자하고 맞죠? 춘절기인 임묘진의 묘 두 개의 그 제왕지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데
서로 만나서 형살로 묶이기 때문에 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질서 없는 행동이 발동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육친 부부간 불화하고 관제구설, 다툼, 안 좋은 이런 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매사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기 어려운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12운성도 일간이 병재에 놓이죠. 그래서 의식이 부족하고 병고에 노출되기 쉬운 그러한 해가 됩니다. 자묘형을 부연 설명하면 둘 다 왕지죠. 묘는 목의 왕지고 도화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자는 수의 왕지면서 도화의 기운이죠. 그래서 자묘형은 도화끼리에 부딪히는 형국으로 남녀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묘형은 인신형, 인사형, 사신형, 술미형, 축술형, 충미형, 자묘형처럼 상형이죠. 이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중에서 두 글자만 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상, 업상 대체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것을 이제 수정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업상 대체로는 현침업 아시죠? 예, 꽃꽂이 수놓는 것, 바느질 이런 거를 하면 불리함이 격감될 수 있습니다. 사주원국의 형살이 강하면 활인업에 종사하면 유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주원국이 약하면, 그러니까 신약하면 활인업보다는 기계공, 정미소, 자동차, 항공기 정비, 건축물 수리업자, 그 다음에 묘지와 관련된 이런 일에 종사하면 유리합니다. 무오일주 보겠습니다. 본명이고요. 1987년 7월 8일생입니다. 무오일주. 정묘, 정미, 무오, 개해. 먼저 조를 보겠습니다. 미월생이죠. 양력 7월 8일 소소부터 8월 8일 입주 전까지죠. 그래서 무토일간은 이 명조에서는 시주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연주에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월주에 있거나. 개수의 해수가 견실해이죠. 견실화되는 얘기는 그냥 놓인 게 아니라 투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견실할 때. 그 다음에 갑하고 병이 투출하면 아주 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일간도 여름생도 태양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주팔자에 개, 갑, 병이 모두 없으면 매우 불리한 사주의 흐름을 갖는 합격이 되죠. 예, 빈천한 사주가 됩니다. 이 상기사주는 개수 한 개만 놓여서 썩 좋은 흐름은 아니죠. 또한 그 31세에 맞은 개묘대운입니다. 지금 개묘대운에 놓여 있는데 12운성은 목욕이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려고 하는 시도, 노력은 많이 하지만 실수가 또 잦고요. 아직 그 에너지가 연약하죠. 그래서 모친을 중심으로 육신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것들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좀 많고 이런 대운이 됩니다. 따라서 성패다단하고 고독, 이별, 병고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미정관이 목욕이죠. 목욕지에 놓였으니까 아직 힘이 약하죠. 그래서 시작 도전을 하기에 무리가 따르죠. 이로 인해서 낭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사리 판단에서 착오 실수 이런 게 잦고요. 기혼한 여성, 결혼한 여성이면 정관이니까요. 남편으로 인한 걱정거리 또는 불화다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운에 놓여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패다단하고요. 동분서주하지만 그 다음에 주색에 빠지기도 쉽고요. 이별, 고독 이런 거를 쉽게 느낄 수 있는 대운이 될 것입니다. 해묘이 삼합이 된 사주죠. 특히 무일간 기준으로요. 보면은 정화정화 이렇게 놓였죠. 정화정화가 정인이죠. 그 다음에 오화도 정인입니다. 그래서 세 글자, 그죠?
예, 인성다자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에서 인성다자면은 남명처럼 육친과 주변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자꾸 기대려고 합니다. 여명은 식상인 자식을 극을 하죠. 따라서 자녀가 좋지 않은 탈이 잦을 수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자녀의 건강 체크는 필수입니다. 정모에 복이 많고요. 나중에 유산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유산상속이 많지 않아도 존친인 어머니한테 많이 기대고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팔자들이 많습니다. 여명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인성운이니까요.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주 팔자를 보면은 인성다자는 어떻습니까? 신앙하죠. 용신은 술을 써줘야죠. 예, 용신은 술을 써주고 그 다음에 희신은 술을 생하는 금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토를 토국수해서 이 설기를 시켜서 사주 균형 조화를 맞춰야죠. 그리고 기신은 일간을 방해하고 일간이 꺼리는 신은 토죠.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불리한 사주입니다. 지금 얘기했죠. 예,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무토일간 기준에서 비겁인 토는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정묘연주예요. 정묘연주의 도화 뭐였죠? 그 다음에 정미월주의 화계 반환의 세력이 강합니다. 이성 간 접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해묘미 삼합이 가세를 하죠. 그래서 이성 간 친절하고 붙임성이 좋고요. 이성이 끌림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호감으로 발현되기 쉬운 그런 사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처럼 도화, 화계, 반환 이런 삼합이 작용해서 결혼 후에도요. 다른 남자와 애정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본명주는 이성이 많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게 맞고요. 남자는 이런 사주를 만나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교제한 후 결혼할 것을 강추합니다. 2023년 개묘년에 대운, 세운 모두 묘파가 됐죠. 왕지끼리 파죠. 그래서 남녀관계에서 파가 나타나는 형국이죠. 도와 정관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파한 거죠. 음란색정 사건, 유흥, 환락 이런 거에 빠져서 낭패, 그 다음에 명예가 실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사 하는 일도 지연지체되고 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이 불리할 때는 이렇게 연지에 있는 도화와 운에서 들어온 도화 백에 작용을 하죠. 그 상기처럼 도화의 흉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에게는 인기가 많을 수 있지만 반드시 좋거나 훌륭한 이성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합다자 본명사주의 운세와 그 다음에 개묘년의 운세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